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드불스 대 DC 유나이티드. 자, 일단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벤테케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전 수비수 지금 3명이 좀 결장 중으로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도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레드불스에 비해서 DC 유나이티드의 그런 좀 전력 손실이 크다. 네, 이 점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두며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확실히 여전히 좀 흐름이 안 좋은 좀 레드불스라고 해도 홈에서는 계속해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좀 3연패 중으로 현재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좀 전체적인 그런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수 방면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좀 점유율을 좀 많이 좀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대신에 뭐 좀 점유율 대신에 바로 좀 전진을 하면서 이제 좀 공격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역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좀 공격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 이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공수 밸런스의 차이, 그리고 중원에서의 장악력 등 그런 이제 인게임 내에서의 요소들을 레드불스가 지금 많이 우위에 있다 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레드불스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하면은 이제 레드불스가 홈에서 좀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현재 뭐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모두 다 레드불스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점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할게요. 아르테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르테사랑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후 경기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유로와 이제 미국 축구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도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그라님도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러면 두 분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쪽지 2개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셨는지 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쪽지가 잘 전송이 안 됐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르테사랑님, 개그라님.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불스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1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273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이제 댈러스 대 신시내티. 자, 일단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페레이라 그리고 좀 델가도와 같은 그런 주축 공격 자원들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좀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좀 무사히 폼이 최고조로 오르면서 공격에서 좀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득점력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댈러스의 좀 최근 경기들 봤을 때 좀 3경기 총 9득점으로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확실히 좀 댈러스가 좀 시즌 이제 좀 초반에는 이제 좀 공격 전개도 답답하고 굉장히 좀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전술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면서 지금은 좀 공격에서 많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댈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뉴잉글랜드 상대로 지긴 했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고, 그리고 폼도 많이 올라오면서 여전히 동부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번 경기 이기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가 내슈빌 상대로 진다고 하면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댈러스에 비해 신시내티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최근 양 팀 다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 수비가 이제 많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좀 최근 공격 흐름이나 그런 좀 기동력도 좋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최근 지금 댈러스의 폼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신시내티의 그런 경기력에 견줄 정도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댈러스가 좀 폼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신시내티랑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게다가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연승 중으로 오히려 지금 홈보다 원정 경기력이 더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원정에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신시내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가 역배로 갔다 보니까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신시내티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83번 팩,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4번 팩, 네, 2.5 기준 오바는 284번 팩 보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휴스턴 대 샬럿. 자,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 보고, 자, 일단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여왔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득점력도 물오른 지금 현재 휴스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샬롯 역시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클린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필라델피아의 그런 폼이 저조하긴 했지만 저조하긴 좀 하지만, 그래도 그런 홈 필라델피아 상대로 클린시트 승리를 거둔 거는 그만큼 지금 샬롯의 현재 폼이 좀 좋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좀 상승세인 그런 좀 양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좀 최근 이런 좀 물오른 득점 효과는 별개로 양팀 다 개인적으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로 좀 이제 좀 후방에서부터 좀 빌드업을 하며 좀 천천히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지금 샬럿이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지금 원정 샬럿은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져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팀이고, 그리고 홈 휴스턴은 이제 좀 쉽게 지는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샬럿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휴스턴의 그런 1.6대 승배당을 가져가기는 이제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휴스턴이 뭐 이긴다고 하면은 솔직히 대승까지 바라기는 다소 애매하다 보니 고배당으로 햄물을 가져가거나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가 나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보거나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저득점 양상 보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자, 휴스턴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기준 286번 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는 285번 무,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에는 287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대 이제 오스틴. 자, 일단 뭐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뭐 이제 살로이 그리고 윌터 등과 같은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다 보니까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전력에서의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3연패 중이고, 그리고 최근 진 경기에서 전부 4골씩 먹히며 좀 최악의 수비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수비 그리고 좀 세트피스 수비에도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도 잘 뚫리는 등 좀 수비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가 많이 망가진 그런 캔자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흐름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1위 팀인 LAFC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좀 서서히 지금 뭐 폼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좀 오스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캔자스시티나 그리고 원정에서의 오스틴이나 모두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특히 이제 양팀 다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두 팀 다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캔자스나 뭐 오스틴이나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측면 위주로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들 만한 좀 경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이전에는 뭐 캔자스시티가 홈 2점을 많이 받으며 굉장히 좀 성적도 좋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게 좀 의미 없어졌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캔자스가 홈이라 해도 경기력 면에서는 지금 크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히려 뭐 좀 최근 흐름이나 폼은 오스틴이 더 좋다 보니까 요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스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뭐 지금 분위기, 폼 다 지금 뭐 저점인 그런 캔자스를 보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게다가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오스틴이 좀 많이 우세했다는 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또 이거는 오스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스틴 프랜승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네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신오바. 자, 오스틴 이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89번 패, 그리고 오바 같은 경우에는 290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대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공격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8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는 이번 시즌 이제 좀 원정에서 아직까지 좀 승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좀 유독 더 좀 심하다고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지난 시즌에는 원정과 홈 성적이 너무 좀 차이가 나서 홈에서는 좀 월등히 잘했지만 원정에서는 좀 많이 못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은 홈에서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굉장히 좀 성적을 꼬라박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세인트 루이스가 최근 좀 득점력이 저조하다고 해도 여전히 좀 공격 전개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득점 기회도 많이 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밴쿠버 상대로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침투 플레이가 좋은 세인트 루이스가 좀 침투 위주로 밴쿠버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밴쿠버 역시 이제 원정 세인트 루이스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요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밴쿠버도 최근 그렇게까지 뭐 흐름이 좋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뭐 원정에서 승이 없는 좀 세인트 루이스 사이드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밴쿠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밴쿠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밴쿠버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오바. 자, 일단 이제 밴쿠버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12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314번 패. 아무튼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내슈빌 대 인터 마이애미. 일단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대 차출로 인해 이제 좀 메시와 좀 수아레즈 등 좀 핵심 선수들이 좀 결장이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네. 확실히 이제 뭐 지난 시즌보다 이제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좀 선수들 간의 좀 조직력도 많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인터 마이애미는 뭐 메시가 없어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SUV도 확실히 워낙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인터 마이애미가 최근 굉장히 좀 기사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네, 메시가 없다고 해도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너스 대 이제 갤럭시. 네, 요거는 뭐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갤럭시가 원정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전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갤럭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3.5라고 해도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애틀 대 이제 시카고. 네. 그래도 이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시애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도전. 그리고 네, 어느 반은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애틀 승에 고배당 햄무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